제가 이 심리장애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고 관계중독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외도에 관련되는 부분을 할 때 이 두 개를 병행해서 쓸 때가 참 많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한 가지를 알아야 되는 게 심리장애는 심리가 하나가 장애가 발생을 한 겁니다. 정신병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식장애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인식장애의 경우가 대표적인 것이 노이로제거든요. 노이로제는 뭐냐? 대표적인 게 나오는 게 공황장애예요. 뭐 불안장애든 강박장애든 그건 둘째 치더라도 일단 공황장애가 아주 대표적인 거예요. 대표적인 것만 이야기합니다. 기억장애는 이 기억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감정기억에 장애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감정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기억장애가 발생하는데 우리 이게 대표적인 게 우울증입니다. 대표적인 거예요. 그리고 표현장애가 있습니다. 자, 표현장애가 있는데 이 표현은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는 내부 표현으로 하고 하나는 외부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외부로 표현되는 것은 외부 표현을 우리는 중독증이라고 하고 내부 표현을 우리는 뭐냐면 내부로 표현되는 거 이걸 의식장애 또는 생각의 장애가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요게 마찬가지로 표현장애입니다. 자, 이거를 다 아울러서 심리장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외도는 심리장애입니다. 외도에는 사랑이 없습니다라는 말을 딱 단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에게 외도는 관계 중독입니다. 이렇게 가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관련되어 있는 위험성을 못 느껴요. 그냥 마치 이 관계 하나에만 포커스를 맞추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잘 안 쓰고 이 심리장애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이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정신병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정신병이 아닙니다. 심리가 지금 오작동을 일으키고 있는데 회복할 수 없는 오작동이에요. 자, 이게 만들어져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여기 갈 때 이 많은 중독 중에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무슨 중독 다 대상에 관련되는 중독이거든요. 대상에 관련되는 중독입니다. 그 중에 유일하게 인간관계에 중독되는 경우를 관계중독이라고 합니다. 자, 인간관계에 중독됩니다. 자, 인간관계다 보니까 인간이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타인이 필요합니다. 대상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 인간관계가 형성이 돼야 살 것 같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독이에요. 그래서 인간관계, 원래는 사랑하고 좋아하고 내가 정말 아끼고 뭐하고 하는 그런 인간관계를 주변에다 놓으면서 보호하려고 들고 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인간답게 살아가는 관계거든요. 원래는 중독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 안 하면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안 하면. 근데 하면은 살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 살 것 같아. 둘 중에 하나로 딱 결론이 나요. 그게 중독이거든요. 근데 내 뜻대로 그게 안 됩니다. 내 뜻대로. 언제 발생하느냐? 모릅니다. 다른 중독들은 서서히 갑니다. 그래서 다른 중독은 뭐라고 하냐면 습관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즉, 꾸준하게 지속이 되면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습관화돼가는 거, 습관화돼서 발생하는 중독이라고 해서 습관성 중독이라고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습관성이라는 게 다른 대상에는 들어가는데 하필이면 여기 인간관계는 습관성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발생해요. 언제? 몰라요. 10초 만에 발생할 수도 있고 20초 만에 발생할 수도 있고 왜 발생된지 원인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자, 그러다 보니까 혼자 사는 사람이 있어요. 외부 바깥에도 안 나가. 그리고 집에만 있어. 관계중독 생길까요? 관계중독 안 생깁니다. 산속에 들어가 혼자 살고 있어. 관계중독이 필요합니까? 인간관계가 없는데. 그러면 관계중독, 혼자 있는 사람은 관계중독 발생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인간관계에 중독이 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게 되냐면 이 원리가 스트레스와 상처에 기초를 두고 있거든요. 스트레스와 상처. 왜? 스트레스와 상처가 작용을 하게 되면 이거를 해결하려고 들으면 뭐가 생깁니까? 강박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그 강박이 해소가 안 되면은 불안이 엄습을 하기 시작을 해요. 불안이 엄습을 하게 되니까 그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로 갑니까? 그거를 딱
접근하거나 또는 이야기하거나 연락이 되거나 뭐가 되거나 하게 되면 살 것 같은 거예요. 그 살 것 같을 때 희열을 느끼고 재미를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스트레스인데요. 자, 그래서 이런 인간관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특이한 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인간관계가 주로 많이 있습니까? 제일 가까운 인간관계. 부부관계. 또 뭐 있어요? 부모와 자식관계. 부모와 자식관계. 내 부모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내 아이와의 관계도 그렇고 부모 자식관계. 그래, 그럼 뭉뚱그려서 가족관계.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뭐 친구관계도 있을 거고 또 뭐가 있을까요? 지인관계도 있나? 사업상의 거래관계도 있을 거고 뭐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거든요. 이거를 통해서 뭘 합니까? 내 자아를 실현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자아 실현하는 사람에게는 이 관계 중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냥 일상적인 관계를 맺어갈 때는 굉장히 괜찮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발생된지 모르지만 이게 딱 발생을 하게 되면 내가 요 인간관계에 가다 보니까 특정한 대상이거든요. 특정 대상. 특정 대상이 한 명일지 10명일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특정한 대상이에요. 그러면 요 특정한 대상만 뭐를 갖습니까? 중독이니까. 일상 살아가는 자체가 스트레스인데 일상 살아가는 자체가 스트레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특정 대상을 만나게 되겠죠. 이 사람만 계속 무엇인가를 진행을 합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과의 인간관계에 중독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부부관계 굉장히 좋았거든요. 여기 인간관계가 파괴되기 시작을 해요. 인간관계가. 그러면서 뭘 가냐면 여기를 끊어놓고 여기가 더 튼튼해져요. 튼튼해진 것처럼 느껴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못 견디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깁니까? 만약에 부부인데 내 아내가 또는 내 남편이 알았어. 그래서 이게 안 되니까 이거 어떻게 돼요? 여기를 끊어야 되죠. 끊어져요? 중독인데? 여기는 중독이 안 들어갔어요. 여기 인간관계에는 중독이 안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중독이 돼 있는 거는 뭐냐면 안 하면 죽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니까 어디를 끊어야 돼요? 그러면 어디를 끊어야 여기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를 끊어야 내가 살 것 같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가까운 인간관계부터 끊습니다. 언제 끊어지느냐? 요 부부관계다 그러면은 언제? 배우자가 알게 됐을 때 끊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를 때는 그냥 있으면 돼요. 근데 아는 순간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부모와 자식 관계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있어. 아이들이 모릅니다. 그러면 아이들 잘 챙깁니다. 그럼 뭐 해야죠? 여행도 가고 신경도 쓰고 뭐도 하고 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알게 됐어. 그러면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뭐? 부모 자식 관계를 유지를 하고 이거를 원활하게 갈 거냐? 아니면 여기를 끊을 거냐? 근데 끊어지나고요. 이미 중독됐는데. 그래서 자기도 이건 아닌데 아닌 걸 아는데 이렇게 가야 자기가 살 것 같아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누가 있습니까? 가족 관계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 엄마 아빠가 알게 됐어. 모를 땐 상관이 없어요. 좋아요. 그냥 가서 뭐 시댁도 그렇고 뭐 어디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뭐 얼마든지 갑니다. 괜찮아요. 그냥 가서 정말 예전 그 모습 그대로 갑니다. 그때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알게 되는 순간 이제 또 이거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끊어. 친구 관계가 있어요. 친구. 내 친구들이 있어. 근데 모를 때는 괜찮아요. 친구 만나다 그래 한잔 마시고 놀고 같이 뭐 희낙낙하고. 근데 얘가 알게 됐어 이거를. 그럼 둘 중에 하나로 가요. 함께 갈래? 아니면 끊을래? 둘 중에 하나로 갑니다. 그럼 여길 끊어버립니다. 지인관계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하나하나 다 끊어가거든요. 인간관계가 하나하나 다 끊어져요. 이거 이 사람의 뭡니까? 이 사람이 살아가는 인간관계 이거는 이 사람 인생이거든요. 이 사람의 삶이자 인생이에요. 이거를 하나하나 다 끊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 특정 대상에 중독되는 순간 이게 관계 중독이에요. 그래서 다른 중독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뭐 경제력을 파괴한다든가 도박 중독은 경제력을 파괴합니다. 알코올 중독은 자기 건강을 파괴합니다. 마약 중독도 자기 건강을 파괴하면서 이제 범죄로 막 이제 연결이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른 거는 몰라도
인간관계에 관련되는 이 관계 중독은 인생 전체를 다 파괴시켜버립니다. 뭐를 위해서? 요거 하나만 남겨놓고. 그런데 아직 파괴가 안 된 거는 어디에 아직 파괴가 안 됐을까요? 내가 이 특정 대상이 이런 중독이 돼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파괴가 안 된 채 있는 겁니다. 아는 순간 파괴를 하기 시작을 해요. 어디가 하나가 됐든 간에 끝장이 나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죠. 그러면 너무 이거 극단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아무리 봐도 인간관계 이거 화들짝 놀랐어. 이거 진짜 이거 문제구나. 그런다고 치료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합니까? 여기 파괴시키고 싶지 않은 거야. 이거 정말 죽겠는 거야, 자기도. 그래서 여기를 끊고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돌아가십니까? 돌아가시냐고요? 안 돌아가지는 거예요. 내가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처음에 뭐를 합니까? 정말 이건 진짜 잘못된 거야. 압니다, 본인도. 잘못된 거고 뭐하고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든 회복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안 둡니다. 이 새끼야. 해가지고 여기를 보내버리면 여기가 이 돌아가는 거에 희망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잃어버리면 포기를 해버립니다. 자기 인생을 포기를 해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중독이다 보니까 야금야금 모르게 또 이 관계 중독에 들어갔다가 또 걸렸어요. 이제는 잘못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안 믿겠죠, 당연히. 내가 봐도 안 믿으니까 포기를 해버립니다. 2번, 3번 해서 관계 중독은 중독이기 때문에 무조건 반복되게 돼 있어요. 치료가 되지 않은 채는. 그러면은 반복이 될수록 뭘 갑니까? 여기를 포기하게 됩니다. 희망. 그래서 1번이 됐던 2번이 됐던 이렇게 반복되면서 딱 걸렸어. 그러면 옛날에는 잘못했다고 빌었던 놈이. 빌었던 사람이 이제는 뭐라 합니까? 됐어.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아. 빨리 끝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적반하장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미 진화를 했단 얘기예요. 그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자기 자신의 인간관계를 싹 다 파괴하는 게 인생 전부를 파괴하는 게 관계 중독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중독은 제가 지금 아직 손도 안 대고 있어요. 알코올 중독 치료하는 거, 그 다음에 뭐 도박 중독 치료하는 거,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사실 별거 아니에요. 관계 중독에 비하면 중독에 관련된 다른 중독 치료하는 거는 치료법도 아니에요. 테라피도 그냥 때려다 넣어놓고 그냥 교육시켜놓고 과제 몇 개 시켜놓고 이러면 금방 그거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이 관계 중독은 인간관계 중독이 됐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살아가려고 그러면은 인간으로 살아가잖아요. 사회생활을 하고 뭐를 하고 이러려면 치료 자체가 아예 안 되게 돼 있어요. 관계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관계 중독은 인생 전부를 날리는 중독이거든요. 남자든 여자든. 자, 그럴 때 우리가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관계 중독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원인. 스트레스예요. 근데 뭐 때문에 스트레스예요? 몰라요. 본인도 몰라요. 그런데 관계 중독에 있는 사람이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유를 대부분 어디서 찾습니까? 여기 있는 인간관계에서 찾아요. 근데 남자들은 뭐만 기억한다 그랬어요? 자기 좋은 것만 기억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 좋았던 걸 기억을 해요. 원래. 그런데 제일 많이 기억하고 있는 건 누굴 걸 것 같아요? 제일 가까운 사람 거를 제일 많이 기억하거든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부부관계, 부모자식관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뭘까요? 네가 옛날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기억하는 건 그거밖에 없거든요. 왜? 그게 사실은 내가 필요해서 기억했고 좋았던 거거든. 그런데 지금 내가 이 용도를, 나를 합리화하는 용도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걸로 나를 합리화를 시켜놓지 못하면 본인이 못 견뎌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 얘기 때문에 해가 나가잖아요. 맞는 것 같거든. 왜? 이 사람이 관계 중독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관계 중독 때는 이 관계 중독은 이 상대방 잘못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잘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발생된 원인을 볼 때는 이유 없이 발생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냉철하게 한번 보자고요. 뭐를 해야 되면, 그럼 이 사람 버릴 거예요? 이 수많은 인간관계 아직 파괴되지 않은 상태인데, 그러면 아직 여기가 그대로 가능성이 이렇게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관계 중독 뭐를 해주면 돼요? 치료를 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치료는 누가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이 해야 돼요. 그러려면 여기를 이게 잘못됐고 내가 일로 가야 되겠다라는 이 사람한테 일단은 뭐부터 만들어져야 돼요? 가능성이, 희망이 만들어져요. 첫 번째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여기가 이거를 공격을 하고 뭐가 하는 게 아니라 여기가 안정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를 찾거든요. 근데 어디서 제일 먼저 찾아요? 여기서 찾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던 사람이 부모님이 됐든 누가 됐든 나도 그때 당신이 이랬다. 얼마나 이거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입니까? 이걸로 인해서 관계 중독으로 인해서 만들어낸 바로 고통이거든요. 내가 그 얼마나 큰 고통에서 있었는지 아느냐. 그런데 내가 이렇게 돼서 이 정도까지 만들고 여기를 내가 다 안정시켜놨다. 라고 하는 게 기회예요. 그거 어떻게 한 건데?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이 사람이 정확한 치료법에 의해서 노력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또 하나가 뭐냐면 부부관계의 배우자라고 쳐요. 그러면 부모와 자식관계, 가족관계, 기타 등등 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는 관련이 없나요? 나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요. 나와 관련이 있거든요. 부모와의 관계도 나와 내 남편, 아내 다 연관이 돼 있거든요. 이쪽이 파괴되면 인간관계에서 이 사람이 여기가 파괴되면 나도 같이 파괴가 돼요. 그 인간관계가. 그래서 대부분들 뭐랍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남편이 외도를 해도 남편이 관계 중독이야. 그래서 남편이 시댁 관련되는 것이랑 대판 싸우고 난리가 났어. 관계가 지금 거의 막 끝장났어. 그런데 내가 거기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안 돼요. 그런데 시부모님 모르셔. 그러면 어떻게든 내가 가야 돼요. 어떻게든 가서 힘들긴 하지만 어떻게든 그거를 유지를 해주려고 그 관계를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파괴되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나의 인간관계이기도 해요. 이게. 그래서 가장 우선순위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여기를 안정시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치료에 관련되는 기회를 주는 거 하나. 이 순서대로 가야지만 완전하게 해결될 수 있어요.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최소한 나를 중심으로 하는 인간관계는 안 무너져요. 나를 중심으로 하는 인간관계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뭘 가냐면 심리장애 중에서도 가장 고약한 심리장애가 바로 관계 중독이에요.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보다 더 무서운 게 관계 중독이에요. 근데 이거를 사랑이래요. 내인장. 사랑은요, 중독이 아닙니다. 사랑은 중독이 아니에요. 어디 사랑을 될 데가 없어가지고 스트레스와 상처가 작용해서 거기서 강박들 그리고 불안감에 의해 가지고 그거를 할 때 비로소 아주 행복한 것처럼 느껴지는 마치 그럴듯해 보이지만 왜 그때 느껴지는 거를 사랑의 감정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거를 진짜 사랑이라고 얘기하냐고요. 그렇게 되니까 이게 횡행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 이해 못하는 놈이 더 이상한 놈이 되는 거예요. 즉 정상이 비정상인 사회, 비정상이 정상인 사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는 몰라도 이런 심리장애에 관련되는 건 다른 거는 그럴 수 있어요. 치료도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옆에서 조금만 노력해줘도 치료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도박 중독 있다? 본인이 치료 안 하고 옆에서 누군가 끌고 와가지고 같이 으쌰으쌰 해서 그러면 되나? 그리고 그냥 가면 돼요. 왜? 인간관계가 파괴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회복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놈은 관계 중독은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병이에요. 그것도 제일 가까운 그리고 정말 내 인생에 목숨 걸고 함께 가야 될 그것부터 먼저 파괴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관계 중독은 천륜도 끊습니다. 관계 중독은 인간관계 중에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부터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관계 중독에 관련된데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내 아이들이 외도한 그것 때문에 관계 중독 그것 때문에 뭐라고 한마디 하고 뭐 찾아가서 막 했다. 그 아이랑 인연 끊어버려요. 안 만나요. 평생 안 만나야 돼요. 만나지 못하게 돼요. 보고 싶을 때가 와요. 외롭고 이럴 때. 그런데 그 아이는 못 만나요. 인간관계를 끊어내는 병이에요. 병에 든 거예요.
자기도 왜 그러는지 모르게 죽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착각하는 병에,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병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상인 사람은 그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그 병에 있는 사람이 병든치 않은 말과 행동에 거기에 상처받고 죽겠다 그러고 뭐하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다 끊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는 최소한 이 본질을 알자는 거예요. 관계중독. 심리장애는 심리장애인데, 심리장애 중에 제일 고통스럽고 인간관계를 정말 인생 전부를 다 날리는 심리장애가 관계중독이에요. 아니 똑같은 중독인데 왜 하필이면 이 관계중독.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산업화가 발전이 되고 사회활동이 늘어나면 무조건 발생할. 왜? 인간관계 폭이 넓어지면, 이 폭이 넓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가능성이. 항상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두고, 관계중독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단순한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할 때 남편이 외도했던, 아내를 외도했던, 고통스러워, 아파, 알아. 고통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는 이유는 회복하고 싶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거를 일단 내가 느끼고 있다 그러면은, 그래? 그러면은 일단은 정확하게, 왜?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어떻게 하면 해결하려 하는지 방법, 해결의 끝은 행복 능력이에요. 이게 만들어져야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먼저 해놓고 난 다음에 우리가 뭘 해도 하자라고 제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청천벽력의 날벼락처럼 들릴지 몰라도 그렇게 가지 않으면 여러분들 인생까지 다 날아가요. 왜? 고약한 병에 들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슬프게도 10집에 10집이 다 그럽니다. 10집에 9집이 아니라요. 모든 집이 다 그래요. 모든 집이. 이제는 사회활동하는 사람들은요. 무조건 관계중독에 빠져요. 요즘은요. 안 걸려서 그렇지. 안 걸려서 그럴 뿐이에요. 왜? 관계중독은 언제부터 인간관계를 파괴합니까? 걸렸을 때부터 파괴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옆집은 괜찮은데 아직 발견 안 됐을 뿐이에요. 항상 염두를 해야 됩니다. 근데 슬퍼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본질을 모르니까 여기서 무너져서 끊어지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관계중독 들어가거든요. 못 견디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들어가 있는 상태고, 이 바이러스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여러분 옆에 멀쩡히 있는 사람, 아무 말 안 하고 멀쩡히 있는 사람 외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없어요. 내일이 발생할지 모레 발생할지 뭐 할지 어떻게 알아요? 세상은 진짜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만이 느끼는 그런 고통이 아니에요. 세상에 제일 부끄러워야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관계중독인 거 알아. 여길 끊어내버리고 자기가 관계중독 빠지는 거예요.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자기가 바이러스를 옮겨받아서 다른 사람들한테 바이러스 전파하느라고 바쁜 사람, 그 사람이 제일 창피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떳떳해야 돼요. 내가 여기서 여러분이 잘못한 게 뭔데요? 여러분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잘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고요. 부끄러울 일이 아닙니다. 부끄러울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괜찮아요. 시간이 좀 걸리면 어떻습니까? 내 인생을 100년이라고 놓고 볼 때, 내 인생 100년이라고 볼 때 이거 알고 난 다음에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사는 거,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인생을 행복으로 완전히 다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온 거기도 해요. 몰라서 그랬지. 괜찮습니다. 지금의 여러분들이 아파서 눌리는, 흘리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하는 이게 나를 훨씬 크게, 강하게, 행복하게 만듭니다. 또 내 아이들도 그렇고 내 여기 주변에 나와 인간관계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기회가 온 거예요. 몰랐잖아요.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코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거나, 아픕니다. 아프지만 희망을 잃어서는 안 돼요. 아프다고 회피하지 마세요. 회피하는 순간 내가 들어갑니다. 왜?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는 다 관계중독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깔끔해요. 내 아이들 때 되면 관계중독에 빠집니다. 사회 환경이 그게 당연하다라고 지금 가고 있어요. 이 사회가. 그런데 우리 이 사회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알아야 대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를 참고를 해서 슬퍼하고 아파하고 힘들긴 하겠지만 순리대로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풀어가 보자고요.
함께 노력하자고요. 절대 이거를 잃지 않고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 그것만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하고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치료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내가 살고 내 아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그리고 남편이 살아갈 가능성 또는 내 배우자가 살아갈 가능성이 만들어진다는 거, 안 그러면 다 무너져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